자, 이번 강의는 프로그램 요구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천천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이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뭐 요구 분석이라는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관련 뭐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뭐 학부모든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은 상황을 분석하고 목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 추천하게 합니다. 도구를 선정하고 요구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 7단계로 요구 분석 절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구 분석 절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구 분석 모형이나 또 요구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그 절차들에서 목차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이렇게 1단계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여기 있는 틀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좀 유연하게 기본적인 일곱 가지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구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 요구 분석이 필요한 이유와 요구 분석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 별도의 뭐 대상자를 정리하는 단계가 우리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상황 분석 단계에서 누가 요구를 분석하고 싶은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요구를 분석하고 싶은 건지, 시간이나 자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 요구 분석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상황 분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분석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 성숙도가 낮을 경우 이때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이제 상황 분석들을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성숙도라는 것은 진로 계약이라든지 진로 선택에 대한 준비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자기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는 정도를 우리가 진로 성숙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로 성숙도가 낮을 경우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 요구 분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황을 분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목적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성숙도를 향상 시키고 그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청소년들이 각자 진로 체험을 어느 정도 했는지 진로 체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이 필요한 이유,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진로 체험을 얼마나 해보았으며 어떤 내용으로 진로 체험을 했고 또 앞으로 경험하고 싶은 진로 체험 내용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진로 체험을 했고 앞으로 경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구로 뭐 면접을 한다든지 설문지를 할 때 그 도구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제 필요한 이유가 물론 목표하고 연결이 되지만요. 살펴보았고 또 요구 분석자가 청소년 지도자가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요구 분석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보면은 우리가 요구 분석을 꼭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뭐 교사, 진로 성숙도 관련해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사라든지 또 학부모들, 청소년 지도자, 연구 연구자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여기 상황 분석에서는 개괄적으로 대상자를 정리한다. 물론 대상자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는 별도의 단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 기간이라든지 예산까지도 상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상황 분석인 1단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목적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의 유형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을 찾는 게 목적을 결정한다. 그래서 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천천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구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파악됐다면 요구 분석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 자, 요구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는 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 거를 결정하는 게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에 대한 게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한 목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가지로 보면 체득한 상태를 찾을 것인가, 실제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를 찾을 것인가, 그 뭐 청소년 지도자라든지 전문가들의 느낌을 찾을 것인가,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런 5가지를 정보의 어, 유형을 결정하는 게 목적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5가지 요인을 다 포함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만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기에는 유형들을 요구 분석 시에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적한 상태를 찾는 거죠. 정보 유형이 최적이야. 최적한 상태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목적인데 우리가 최적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뺀 게 최적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최적한 우리 요구의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최적의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뺀 게 최적의 상태지 않습니까? 이 최적의 상태를 찾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득에 대한 거 청소년들에게 체득의 진로 성숙 수준을 밝혀내는 게 이게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근데 이 체득에 대했을 때 반드시 이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보다 이미 기존에 나가 있는 어떤 연구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진로 성숙도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수준이 나와 있겠죠. 그런 상태를 찾는 것도 어떤 요구 분석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득의 상태는 이미 기존에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어떤 뭐 분석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요구 분석을 하는 게 체득의 상태를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인데, 이제 그야말로 진로 수준을 청소년들 직접 조사하는 게, 조사를 통해서 요구를 분석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분석을 해 목적을 결정할 때 유형을, 우리는 실제로 해야겠다. 그럼 실제 조사하는데, 사실 이 목적을 결정하는 정보 유형 가운데서 이 실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아이들한테 조사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이게 없이는 뭐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걸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실제적인 거를 뭐 담당자를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 분석이라는 게 꼭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지도자라든지 뭐 학부모도 될 수 있고 연구자들 다 포함해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느낌. 자, 느낌은 이제 문제와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능력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의견을 탐색하는 것. 어떤 청소년들의 진로 성숙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느낌을 알아보는 건데, 그 느낌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교사나 청소년 지도사, 상담자 등 대상으로, 느낌을 조사한 정보이다. 그래, 또 중학생들에게, 뭐,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 뭐, 자신의 진로 및 탐색 및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느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느낌. 이게 조금 뭐 다 연관이 됩니다. 예. 자, 목적 결정을 위한 정보 유형 가운데서 이제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최적 또 실제 하나 빠졌죠. 느낌을 통해 문제가 진단되면 그 다음 추구자 하는 정보는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 성숙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수집하는 정보이다. 그래서 체적과 실제 느낌을 통해서 문제가 진단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정보 이용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 원인도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도 그 대상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청소년 지도자 상담사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정보 유형으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되는데 우리가 최적, 실제, 느낌, 원인 이와 같은 정보 유형은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을 찾는 하나의 유형으로 귀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보이기도 하며 중학교 학생들의 낮은 진로 성숙도를 정확히 진단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보의 유형 가운데서 마지막 해결 방안은 우리가 체적, 실제, 느낌, 원인들을 통해서 이 해결 방안은 자연스럽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는 목적을 결정하는데 이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보의 유형을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 근데 사실 뭐 원인만 찾자 아니면은 최적한 상태만 찾자 아니면은 실제적인 것만 찾자 아니면 느낌만 찾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정보의 유형
네 가지, 다섯 가지 유형을 다 활용해서 그 목적을 결정해야만이 정확하고 적절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목적을 결정했으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 정보 출처 확인이라 했는데, 사실 여기에 정보 출처 확인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 분석을 그 자료를 찾는 그 출처를 누가 할 것인가, 뭐 청소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뭐 교사, 뭐 사회복지사, 뭐 연구자, 학자 이런 사람들의 요구 분석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정보 출처 확인 단계다. 그래서 자, 적절한 요구 분석 대상자의 선정은 자, 요구 분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겠죠.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들의 진로 성취를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 출처, 요구 분석 대상자를 뭐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자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정보 출처 확인 단계는 이 상황 분석에서 물론 개괄적으로 그 정보 출처 요구 분석 대상자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정확하게 요구 분석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잠시 저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요구 분석 도구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분석했죠. 상황 분석,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개발 필요한지,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할 것인가, 뭐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기간은 얼마, 자, 이런 것들이 상황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목적 결정하죠. 자,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보의 유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보의 유형이 다섯 가지로 결정이 되죠. 최적한 정보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 네 번째 원인, 해결 방안까지 다섯 개 정보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다섯 개 정보 유형은 사실 요구 분석에서는 다 하나의 목적으로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출처 확인,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거 아니면은 느낌적인 거 아니면은 원인적인 거, 체득한 거, 해결 방안을 누구를 통해서 요구 분석 대상자를 누구를 통해서 정보 출처를 확인할 것인가. 그게 뭐 청소년 지도사 또 상담사, 사회복지사도 될 수가 있고 뭐 학자도 될 수 있고 청소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출처를 확인하고 나면은 다음 네 번째 단계 요구 분석 도구를 선정하는 겁니다. 도구는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는 요구 분석 기법 시간에 별도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구 분석 상황과 목적이 결정되고 그 목적을 달성해 누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 확정이 되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면담을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또 뭐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구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독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설문지가 나가도 아동이나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 설문 자체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뭐 질문을 하고 면담을 해도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찰이 필요합니다. 면접이나 관찰 필요하고 다른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든지, 그쵸? 그게 바로 미술치료에서 말하는 그림을 그리게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을 표현하게 해가지고 요구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설문지 조사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또 면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요구 분석 계획입니다. 자, 상황을 분석하고, 자, 목적을 결정하고,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자, 요구 분석 도구까지 성정되었다면, 자, 본격적으로, 자, 요구 분석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 어느 조직에서든 요구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사나 팀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이때 결재를 받기 위해 준비한 계획서가 바로 요구 분석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계획에서는 이 계획서를 짠다. 우리가 이제 계획서를 설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에 상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도구 분석 방법까지 우리가 네 번째 단계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이러한 정리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요구 분석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요구 분석 계획 단계입니다. 당연히 요구 분석 계획서는 요구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등을 담고 있어야 된다. 자, 요구 분석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자, 문제사항, 자, 요구 분석의 목적, 자, 요구 분석의 대상자,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의 방법, 사용할 도구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용할 도구도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절차, 세부적인 절차, 요구 분석 담당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이제 역할 분장까지,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실행 세부 일정들, 물론 여기 이제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도 아주 면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서를 잘 짜는 것. 이게 바로 요구 분석 계획 단계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 요구 분석 실행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당연히 이제 요구 분석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계획된 일정과 자, 단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요구 분석 후 진행 상황과 자, 요구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자,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구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자료는 면담, 관찰, 집단 회의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질적 자료와 그 다음에 설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양쪽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가 질적 자료와 양쪽 자료가 있는데 이 양쪽 자료는 뭔가 수량할 수 있는 것, 수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쪽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자료는 되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바로 그냥 수치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점수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퍼센트 한다든지 비율로 나타낸다든지 이런 게 바로 양적 자료고 자, 이 질적 자료들은 우리가 면담을 하고 뭐 관찰을 했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수치화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하게 되고 자, 다양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만약에 진로 성숙도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왜 이제 우리가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또 진로를 경험하는데 어떤 문제되는 것들을 이제 그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 만약 면담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자료화는 범주화 시킨다든지 같은 내용으로 묶는다든지 아무튼 이제 그 글로써 정리되는 게 질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질적 자료는 뭐 사진 같은 것도 질적 자료가 뭐 관찰을 과정에서 행동 자료라든지 또 관찰하면서 다양한 어떤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림이라든지 일기라든지 또 그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떤 질적 자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료의 종류에는 질적 자료가 양적 자료가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마지막
단계 결과 분석 및 보고 단계입니다. 자, 요구 분석 활동을 통한 자료 수집이 끝나면 자료를 분석하고 요구 분석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정보들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요구 분석 결과가 즉각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우리가 분석을 했으면은 그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폼으로 요구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천이 되고 즉각적으로 실천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요구 분석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조사 등 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와 같은 인쇄물로 작성하여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기관의 경영진에 보고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요구 결과 분석 보고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용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요구 결과 분석 및 보고서가 활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강의 요구 분석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이 시간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상황 분석. 자, 우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을 하는데 개발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왜 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자원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정말 개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이 됐으면은 이제 목적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목적 결정할 때 5가지 그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결정된다는 것은 정보의 유형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요구 분석 대상자들부터 찾고자 하는 그 정보의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한 걸 찾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걸 찾을 것인가, 느낌을 찾을 것인가, 원인을 찾을 것인가,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 즉 정보 유형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구 분석을 할 때는 여기 목적 결정에서 얘기하는 5가지 정보 유형을 다 적용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는 물론 나는 실제적인 것만 찾겠다, 나는 느낌적인 것만 찾겠다, 나는 어떤 원인만 찾겠다, 나는 최적한 것만 찾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목적의 정보 유형 그 5가지를 다 찾는다는 거. 그 다음에 3단계 정보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보를 여기 요구 분석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요구 분석 대상자가 당연히 1과가 청소년이겠지만은 2번째는 청소년 지도사, 교사, 뭐 학부모, 연구자, 학자까지 그 대상자를 출처를 정의하는 것. 물론 여기 상황 분석 단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도구를 설정하는데 우리 이제 요구 분석 기법에서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설문지법하고 면접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지법은 주로 양적 자료를 구축이 된다 했죠.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들이 수량화되고 수치화되고 수학적인 비율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수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양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자료는 이제 면담을 통해서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질적인 자료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5단계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 이런
4단계까지 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분석 단계가 분석 계획 단계죠.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부터 도구까지 선정이 됐으면은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를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제 결과 및 분석 보고서. 다시 한번 도구 선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 오늘 이번 강의는 요구 분석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